저는 김병숙이고 한국직업상담협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전에는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예, 이 검사는 한 가지를 가지고 9가지를 측정하는 정말 종합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는 많은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검사는 드물죠. 근데 이것도 질문지가 아니라 질적인 검사를 양적화한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학생들한테는 편견이 없는 자기를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검사로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뭐 성인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이걸 임상을 해봤는데 하다못해 다문화 아니면 외국인까지 다 가능합니다. 질적 검사입니다. 여태까지는 양적 검사로 사람들을 측정을 했는데 질적 검사를 단지 양적 검사화한 거지만 질적 검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검사에서와 다른 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의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직업이 자꾸 융합화, 복합화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AI의 습격, 또 챗 GPT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직업이 지금 소멸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적을 하면서 자기가 결정의 폭을 그런 거를 다 감안한 변수를 넣어서 결정하면은 아주 그거야말로 제일 좋은 결정 방법이죠. 예, 일반 검사는 학생들을 질문해서 물어보는 형식입니다. 그 물어보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으로 다르게 답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걸 완전히 배제한 겁니다. 단지 직업명만 있어요. 직업명을 보고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것만 묻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거를 물어보는지 전혀 모르고 자기를 완전히 노출시킬 수 있죠. 이게 다른 검사 틀린 겁니다. 진로종합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종합검사는 진로와 관련된 다른 검사 동일하게 홀랜드 직업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홀랜드는 자기가 만든 이론을 성격 이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나온 성격 이론이 직업과 연결돼서 제시한 거는 홀랜드밖에 없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모든 검사들이 홀랜드 이론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홀랜드는 맨 처음에 개인이 4가지 코드를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은 연구한 끝에 한 사람이 3개의 코드를 갖는다.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3 세 코드를 적용하면은 120가지로 그 특성을 나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랜드는 자기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5가지 개념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제시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했죠. 그중에 이 진로종합검사는 5가지 개념 중에 계측성만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홀랜드는 많은 그 5가지 개념 중에 4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계측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것이 상관계수이고 단지 이거를 홀랜드 코드의 순서를 정하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오랫동안 임상 결과 이 계측성이 대단히 많은 그런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상한 결과를 이 진로 종합검사에 환원해서 넣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자면은 훨씬 더 타당한 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 계측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측성은 각각의 유형별로 각각의 코드별로 나타난 상관계수로 얘기합니다. 상관계수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0.40 이상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0.20 내지 40 사이는 상관은 있는데 없는 거와 같다 이렇게 해석하죠. 0.20 이하는 상관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은 상관이 없는 것이 점수가 2점 마이너스 플러스 2점일 경우에는 이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를 두 개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로 갈등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로 갈등이라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것끼리 몸에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특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를 보면은 개인적 특성이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상관계수가 높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취형을 한번 보시죠. 진취형에서 여기 중에 가장 상관이 높은 거는 관습형과 진취형입니다. 0.68이죠. 그래서 E를 가진 사람은 C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높은 게 사회형입니다. 그러니까 E를 가진 사람은 C로 가지 않으면은 S로 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지 않으면은 이렇다는 거죠. 그것이 이 상관계수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I 축이 대단히 중요한 축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치를 가르는 중요한 축인데 이쪽으로 발달한 사람은 내재적 가치를 갖고 이쪽으로 발달한 사람은 외재적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두 군데 다 이렇게 걸쳐 있는 도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양가적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E라는 축은 내재적 가치냐 외재적 가치를 가르는 중요한 시점이 되면서 이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상관계수가 넘어갑니다. 현실형과 I형이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현실형과 I형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갈등도 있지만은 아까처럼 0.20 이하하고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지금 요 0.20 이하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이 바로 진로 갈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첫 번째로 제일 어려운 사람이 관습형과 예술형입니다. 이게 제일 낮죠. 0.11. 이거는 예술형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근데 관습형은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은데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정도 못 내리는 우유부단함에 빠집니다. 이건 뭐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부단한 원인이 7가지 있댔는데 그중에 하나가 A하고 C를 점수를 비슷하게 갖고 있을 때 그런 갈등에 빠진다는 거죠. 두 번째 상관계수가 낮은 거는 아까 얘기 드린 I하고 E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I는 앉아서 연구하는 거예요. E는 밖에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앉아있으면 밖에 나가고 싶고 밖에 있으면 공부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몰입도를 낮추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R하고 A를 보면은 0.16이에요. 0.20 이하죠. 갈등을 갖고 있겠죠. 자, 예술형은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그러니까 각각의 유형이 예술형이라고 예술로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상적인 걸 추구하죠. 이상적인데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들으면 이게 이상적으로 생각할까 현실적으로 생각할까 굉장히 구분을 못해서 조금 쩔쩔매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R하고 A가 0.16이다. 그 다음은 I하고 C가 0.16입니다. I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논리죠. 논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C는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를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논리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집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하나
이건 0.20인데 여기가 2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상관계수가 낮은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한테는 친절해요. 근데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평가를 내려가지고 사람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의 진로 갈등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걸 특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홀랜드는 일관성을 얘기했어요. 일관성은 뭐냐면 R이라면은 I하고 C라는 옆에 있는 코드가 내 세 코드와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R로 시작했는데 A하고 그 다음에 E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 전혀 있지 않은 거예요. C로 I로 먼저 시작해 볼까요? I로 하면은 S하고 C로 되죠. 이 요런 유형은 세 가지 유형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관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어떤 갈등을 갖고 있다. 이들은 한 곳에 있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일생을 통해서 세 바퀴 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축성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는 그런데 밝히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 검사는 매우 독특한 검사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본 검사는 질문을 했고 예, 아니요로 답하게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120개의 직업을 놓고 그 직업을 좋으냐 싫으냐 체크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은 직업카드 분류라는 그 원래의 검사의 모태가 거기에 있습니다. 직업카드 분류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대단히 문항보다는 더 예측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직업카드 자체는 어떤 단서도 주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나 보시면 이렇게 요것만 보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직업명만 가지고. 그러면 이 직업명을 써놓은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좋으냐 나쁘냐, 그러니까 어떤 사심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직업카드에 그림이 그려 있다거나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진이 멋져서 좋아함에다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바이어스 없는, 편견이 없는 그런 검사로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실물의 직업 카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화 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질문지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질문지는 120개의 직업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의 구성 요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120개의 직업명을 제시했고, 이 직업이 학생들한테는 생소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직업에 대해서 설명문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체크하게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체크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직업 12가지를 고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49개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번호를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질문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누구나 가능한 검사입니다. 소요 시간은 한 50분, 120문항 정도입니다. 검사 결과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검사가 얼마나 타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좌표입니다. 다음은 진로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진로 태도에서 좋아하는 카드를 몇 개 했느냐가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래서 좋아함을 50개, 60개 이런 식으로 분류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지만 12개 미만으로 분류했을 때는 이걸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런 학생은 자기 자존심이 낮거나 아니면은 자기는 그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조건 때문에 고민이 많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거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 진로 태도를 분석합니다. 너무 많이 해도 너무 적게 해도 그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본 자세를 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합니다. 그 타당성이라는 거는 흥미 코드, 또 이후에서 나타난 코드, 이것이 맞느냐를 보는 겁니다. 앞전에 진로 태도에서 좋아하는 이유를 주제 분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분석이라는 거는 그 주제가 나타내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역산해서 다시 변환해서 코드화 해가지고 그 코드가 둘이 어느 정도 맞는지를 보는데 세 코드 중에 2개 맞으면 80% 타당하다. 그리고 1개 맞으면 50% 타당. 그리고 100% 맞으면은 3개 다 맞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80% 타당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 검사는 타당성이 없고 그 검사를 해석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검사를 한 장기간 있는 후에 해달라고 이렇게 멘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물론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재검사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진로에 대해서 전혀 진지함이 없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부각하고 있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결과의 타당도에서 지금 진로 유형은 ICE가 나왔고 그리고 이 내용은 흥미 코드에서 나온 점수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로 유형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 검사에서 특별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얼마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 검사의 마지막은 육각형 모형인 것이 다 나오고 그 모형에 따라 스트레스가 있느냐 없느냐 진로 태도를 보고 그리고 유형이 일치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진로 신화는 주제 분석에서 나옵니다. 주제 분석에 49개를 제시했는데 그 안에는 진로 신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흥미 코드가 IC인데 가장 요거를 우세 코드라고 그러고 그 다음 우세 코드, 그 다음 우세 코드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가장 우세 코드를 먼저 접근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없다고 보면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세 코드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신화는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는 잘 될 거라고 우연히 믿는 신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거는 진로 신화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ICE라는 거를 좀 더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성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떤 직업으로 가야 좋을지를 많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의 특성에 대한 얘기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된 3가지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적합한 직업, 고려해 볼 만한 직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직업 판정표 140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의 걸로 된 그 직업판으로 판정을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가지의 측면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직업이 좋은지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직업에서 거듭거듭 강조되는 그런 유형으로 간다면 아주 좋은 직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도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 양가적이냐 내재적이냐 외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지금 이 시간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코드 점수 하나가 25점 이상인데 양옆의 코드 점수는 그 차이가 10점이다. 이럴 때는 이것이 예각을 나타냅니다. 35도 각도. 이거는 스트레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어떤지를 이 안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 의견은 이 검사가 9가지를 측정했는데 그 9가지가 태도, 타당도, 진로 신화, 진로 성격과 유형, 직업 가치, 직업 코드, 흥미 코드죠. 적합 직업, 스트레스, 진로 갈등 이렇게 9가지를 가지고 종합한 결과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의 내용을 전체 통합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보시면은 훨씬 이 학생이 어디에 지금 위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모님한테도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특히 여기서는 12가지를 고르지 못한 학생에 대한 거, 그리고 일치성이 없는 학생에 대한 그 주의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생님에 대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각각의 내용과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어떤 직업을 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과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타당성이 낮다. 이거는 주제 분석과 진로 유형과의 일치성을 보는 겁니다. 이 검사를 다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나타내는 지표죠. 그리고 진로 신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그런 학생. 또 지금 이제 이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높은 학생에 대한 것도 한번 상담과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로 갈등이 높다. 이 학생을 제시를 했습니다. 진로 갈등은 사실에 한두 가지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여러 개 갖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검사의 표지의 뒷면에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워크시트로 작성해 보는 그런 란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